자, 6월 3일자 KBO랑 MPB 프리뷰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선이죠, 여러분. 대선이다 보니까 이제 좀 대낮부터 경기가 있어요. NC 경기랑 하나 경기랑 이렇게 좀 낮부터 경기가 잡혀 있는데, 뭐 괜찮아 보입니다. 한번 잘 노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승부, 6월달 첫 중승부로 접근하게 되었고, 매치업이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 골라갔고, 일단 5월달을 승부 성적이 7승 3패로 마감을 했어요. 저는 좀 8할 이상은 좀 웬만하면 찍고 싶어 하는데, 사실, 어쨌든 뭐 7할만 나와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럽진 못하다. 특히 지난주에 마지막, 5월달 마지막 승부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억가 경기 때문에, 저도 뭐 분석하는 입장에서 억가 거리긴 싫은데 정말 억가였어요. 정말로. 그것도 두 경기나. 한신이랑, 그리고 그, 어디야. 그 NC 그 라일리 등판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NC 수비 실책들 때문에 아쉬웠는데 어쨌든 오늘 6월달 첫 중승부 좀 신중하게 가져왔고 제대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아이님 감사합니다. 6월달은 조금 더 나은 성적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 대 LG 경기부터 볼게요. 일단 NC 선발 목지훈 그리고 LG는 송승기 등판합니다. 선발에서 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고 목지훈 7경기 동안 2승 3패 방어율 6.44 기록 중입니다. 얘가 뭐 작년에도 기회를 줬을 때 엄청 털렸고 올해도 기회를 좀 주고 있는데 저는 목지훈도 재구만 잡히면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얘도 뭐 이제 구단 측에서 이제 팀적으로도 좀 그래도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으니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고만 잡히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재고가 안 잡혀요. 안 잡혀서 뭐 KT전, SSG전 좀 잘 던지긴 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재고가 흔들리면서 본래 또 4개, 3개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SSG 원정 가서도 3회도 3이닝도 못 채우고 결국 강판 당했고 뭐 하나전은 나름 이닝 소화가 좀 잘 먹어주긴 했는데 어쨌든 4실점 기록했고 오늘도 LG를 상대로라면은 저는 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난 시즌도 LG 원정 가서 2.1이닝 5실점 호되게 한번 혼났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뭐 재고가 또 갑자기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올 시즌 KT전만 유일하게 볼넷 빵개였고 나머지 싹 다 그냥 3개는 기본이고 거의 4개 이상씩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LG 같은 팀은 이제 출루만 하면은 엄청 뛰잖아요. 도루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목지훈 저는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LG의 선발 송승기는 올 시즌 뭐 유력한 이제 신인왕 후보이고 뭐 안현민이 최근에 좀 많이 치고 올라와서 좀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토종 선발로서 지금 10경기 동안 5승 3패 방어율 2.83 상당히 훌륭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 3연승 기록하면서 너무 잘 던지고 있고 원정에서 조금 기복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 원정 경기들은 또 잘 던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NC 상대로도 6이닝 무실점 이날 피안타 빵개 아주 깔끔하게 막아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저는 선발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봐요. 물론 최근에 LG의 타격 흐름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오늘 목지훈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점수는 뽑아낼 수 있다고 보아서 저는 LG 승마인의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대 KT 볼게요. 하나 선발 폰세 그리고 KT는 쿠에바스 등판합니다. 폰세는 뭐 올 시즌 강력한 MVP 후보고 너무 잘 던지죠. 12경기 동안 8승 0패 방어 1.94.
근데 최근에 조금 흔들렸어요. 사실 이 SSG전에 대기록을 세우고 그 뒤로 아무래도 NC전 이때가 저는 가장 부진한 경기라고 보는데 물론 LG전도 직전 바로 직전 경기 7이닝 4실점을 기록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다 자책으로 잡혔지만 냉정하게 노시안의 그 수비 뇌절 플레이 때문에 사실 이렇게 4실점까지 안 할 경기였거든요. 음. 근데 그 노시안이 그 런다운 걸린 거 그 이상한 수비해가지고 결국 이닝 못 끝냈고, 그리고 박혜민이 안타 친 게 정말 애매한 위치에 떨어지는 안타 같지도 않은 안타 때문에 결국 2실점을 추가로 더해서 이렇게 기록된 거지. LG전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피홈런 2개 맞은 거는 좀 아쉽지만 이 피홈런 2개 제외하면은 사실 저는 뭐 좋았다고 보거든요. 6회까지는. 그래서 이 경기보다는 오히려 NC전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직전 SSG전 대기록 역사를 쓰는 경기를 하고 휴식일도 좀 짧았고 하다 보니까 투구수도 워낙에 많았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흔들릴 거는 살짝 예상이 됐었죠. 그래서 저는 뭐 직전 LG전도 4실점 했다고 이제 폰세 슬슬 털리나 이런 관점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여전히 볼 자체는 상당히 매섭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간만에 홈에서 던집니다. 두 경기 다 이제 직전 두 경기 다 원정이었는데 올 시즌 홈에서는 방어 1.00으로 홈에서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T 타선도 상당히 불안불안하거든요. 강백호, 황재근 막 다 부상으로 빠지고 하다 보니까 얘네도 지금 빠따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약하고, 그나마 믿을 거는 이제 로하스랑 안현민, 그리고 문상철도 이제 드럽게 못해가지고 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현민이랑 로하스만 잘 넘기면은 저는 딱히 위협적인 타자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는 그래도 이 하나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긴 해요. 일단 선발에서도 폰세는 잘 던질 거라고 보고, 지금 KT 타선도 너무 약하고, 그리고 쿠에바스가 문제입니다. 얘가 12경기 동안 2승 5패 방울 6점대. 와, 아무리 용병이라도, 아무리 옛날에 KT에서 너무 잘해준 쿠에바스라도 6점대는 좀 심하다고 보여지죠. 근데 특히 홈에서 7.88, 원정에서는 3점대 기록하고 있긴 한데 최근에 말도 안 되게 너무 맞거든요. 그래서 얘 진짜 오늘이 마지막 코인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못하면 진짜 방출될 수도 있는데 전 오늘도 털릴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얘가 하나 상대로는 굉장히 강하긴 해요. 특히 뭐 재작년에는 뭐 상당히 강했고 옛날에 강했고, 그나마 지난 시즌에 이제 맞대결 성적 4점대 기록하면서 조금 통산 성적 오른 거지, 원래 하나 상대로는 완전 강하거든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이 쿠에바스의 구위로 어느 팀 상대로 강하고 어느 팀 상대로 약하고 이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구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경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쿠에바스의 볼은 이제 믿어줄 수가 없다. 다만 원정이라는 점, 어쨌든 올 시즌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털린 경기가 또 없긴 해요. 물론 LG전 좀 일찍 내려가고 부진했지만 그나마 홈에서보다는 조금 낫다는 점. 근데도 저는 불안하고, 그리고 한화가 어쨌든 최근에 타격감이 조금은 올라온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이거는 폰세 믿고 하나를 봐야 된다 싶습니다. KT로 배당이 빠지는 이유는 쿠에바스가 그래도 원정 성적이 좀 괜찮은 거랑, 그리고 이 하나 상대로 쿠에바스가 상당히 강했다는 점 때문에 같은데, 특히 노시안 최은성이 쿠에바스 상대로 좀 약하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나 타선을 먹여 살리고 있던 건 사실 최은성이긴 해요. 그래서 쿠에바스도 오늘 저는 최근 홈에서만큼 엄청 털릴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다만 어쨌든 지금 구위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한 3실점 정도는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폰세는 오늘 정말 그냥 무실점 내지 1실점 뭐 요 정도로는 틀어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래도 하나 쪽 보고 있습니다.
하나 쪽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노시안이 저는 제발 이제 4번에서 좀 내렸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타 팀들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롯데도 뭐 나승엽 말소됐고요. 뭐 KT도 뭐 문상철 말소도 있고, 뭐 두산도 양석환 뭐 말소설도 있고, 이렇게 변화를 주는데, 노시안이 이제 말소가 안 됐단 말이야. 말소가 안 되더라도 얘를 타순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못 치는데, 정말 심할 정도로 못 치는데 4번에 계속 이제 기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좀 흐름을 끊어 먹을까봐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플로리얼이 1번으로 나오면서 나름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현빈이 쿠에바스 볼을 좀 잘 칩니다. 그래서 오늘 문현빈이 이제 좀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승에 만승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대 기아 보겠습니다. 그 한 방이 안 나옵니다. 최은성은 해주는데 노시안 좀 심해요. 많이 심합니다. 그리고 두산 선발 곽빈, 그리고 기아는 양현조. 곽빈이 이제 드디어 복귀를 하죠. 웃긴 게 이승엽이 그렇게 곽빈, 홍건희 노래를 불렀는데 얘네가 빨리 복귀해야 된다 뭐 징징거렸죠. 근데 곽빈 복귀하니까 드디어 복귀하니까 이제 이승엽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환 코치가 이제 감독 대행을 하고 당분간 맡게 되었고, 일단 곽빈은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투구수 제한이 있을 거예요. 한 79에서 89 사이로 던지고 내려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 5이닝 안쪽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얘도 기본적으로 좀 볼질을 하는 애라 5이닝도 못 던질 수도 있어요. 투구수 제한이 있으면. 오늘도 좀 볼질을 하면은. 근데 퓨처스에서 던진 거 보니까 잘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여서 나름 기대는 된다. 왜냐? 얘가 기아 상대로는 또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난 시즌도 기아 상대로 3경기 등판해서 방울 2.37, 6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6이닝 3실점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아 타선도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아요. 얘네도 부상자 너무 많고, 최근에 그나마 윤도현이 상당히 잘 치고 있는데 나머지들이 좀 아쉽긴 해요.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위즈덤이 복귀를 했다는 점. 위즈덤 이제 복귀하자마자 멀티히트 때려줬고, 그래서 이제 기아도 조금씩은 올라올 것 같긴 해요.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여전히 타선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곽빈이 한 5이닝 안쪽으로 던져도 나름 깔끔하게는 막아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기아의 양현종이 이제 시즌 초에 엄청 흔들리다가 안정감을 찾았다가 또 직전 경기 키움전에 털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기복을 보이고 있고, 그래도 올 시즌 두산 상대로는 6이닝 1실점 뭐 상당히 좋았고, 지난 시즌도 두산 상대로는 뭐 한 경기는 잘 던졌고 한 경기는 완전히 털렸고 했는데, 글쎄요. 오늘은 또 까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올 시즌 원정 성적이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일단 두산 타선도 지금 말도 안 되긴 한데, 제가 오늘 두산 쪽을 보는 이유는, 사실 이거 승패는 조금 어려운데 두산 쪽을 보는 이유는 일단 곽빈이 저는 괜찮게 던져줄 것 같거든요. 워낙 기아 상대로 좋았어가지고. 그리고 2군에서 던지는 것도 보니까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팩질만 안 하면, 볼질만 좀 안 하면은 한 5이닝까지만 잘만 던지고 내려가면 그 뒤로 불펜 때려 맞고 하면 저는 두산은 실점값이 웬만하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산이 이승엽이 잘리다 보니까 이제 타선에 좀 변화를 주면은 그래도 그 직전 시리즈 키움전 때보다는 좀 점수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키움 상대로 2경기 빵점은 진짜 말도 안 되긴 하죠. 근데 약간 선수들도 암묵적으로 전혀 이제 동기부여도 없고 시너지도 없고, 분명 그 감독에 대한 그 불신이나 이런 것도 쌓여 있을 거예요, 나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업 아닌 태업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감독이 한번 교체됐을 때 완전 흐름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기대해 보면서 저 오늘 두산 쪽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승에 마인승 그리고 언더 볼게요. 그리고 SSG 대 삼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SG 김광현 그리고 삼성은 후라도 등판합니다. 김광현 12경기 동안 3승 6패 방울 3.84 기록 중이고 최근에 상당히 잘해주다가 상당히 잘해줄 때 타선 지형 그렇게 안 되더니 NC전 조금 부진했는데 웬일로 타선 지원 제대로 받아가지고 5이닝 4실점 기록하고 승리 투수가 되었죠. 근데 저는 올 시즌 김광현은 확실히 작년보다는 좋아 보여요. 그래도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삼성 원정 가서도 뭐 6이닝 무실점 이날도 피안타 단 2개밖에 없었고 그래서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직전 경기 좀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게 던져줄 것 같고 그리고 후라도 12경기 동안 5승 4패 방울 2.32로 뭐 후라도는 국밥이죠. 진짜 후라도만큼 이닝 든든하게 먹어주고 좀 꾸준한 활약 보여주는 선발도 없는데 저는 뭐 후라도는 좋다고 봐요. 근데 오늘 이제 SSG가 에레디아가 아마 복귀할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후라도 상대로 누가 정말 잘 치냐? 에레디아가 후라도 상대로 정말 잘 칩니다. 근데 무조건 지금 SSG 타선도 제가 그 롯데랑 시리즈 치를 때 보니까 얘네도 득점권에서 너무 약해요. 진짜 특히 그 최지우는 주자 없을 땐 좀 치는데 주자 있을 때 그냥 풀카운트 가서 하이패스트볼 던지잖아요. 무조건 헛스윙이에요. 최지훈도 진짜 득점권에 약하고 얘네 무사말로 찬스에서 희생타 하나 못 치는 거 보고 그게 시리즈 내내 나왔거든요.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답답하긴 한데 에레디아가 복귀를 하면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에레디아가 후라도 상대로는 상당히 강하다는 점. 근데 그 뭐야 그 에레디아가 2군에서 그 성적이 처참했거든요. 지금 복귀를 앞두고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1군에 복귀를 하더라도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폼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저는 뭐 SSG 에레디아가 복귀를 하면은 무조건 도움은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선발에서 뭐 엄청 큰 차이가 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SSG도 원정에서는 이제 득점권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홈에서는 그래도 좀 득점권에서 나름 괜찮거든요. 그리고 삼성은 원정만 갔다 하면은 타격 흐름이 썩 좋지는 않고 그래서 이 경기 저는 쓱승에 프렌 그리고 언더 역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 대 키움 볼게요. 롯데 선발 감보아 그리고 키움은 김현주 등판하죠. 감보아 첫 경기 4.2이닝 4실점 제대로 말아먹었죠. 근데 저는 사실 그 감보아 이게 실점 가져간 게 저는 트리플 스틸은 또 국내 야구에서 또 처음 봤는데 라이브로 이 인사하는 거 있죠? 투구 루틴 90도로 인사하는 거 이게 그 메이저나 이런 쪽은 이런 루틴이 있을 때 보통 이렇게 홈스틸 안 하는 게 조금 그거래요. 약간 암묵적인 룰 그런 게 있대.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딴 거 없죠. 바로 그냥 홈스틸 해버리잖아. 그래서 근데 그 루틴을 그거 한번 당하고 벤치에서 이제 혼났는지 바로 고쳤습니다. 바로 고쳐가지고 오늘부터는 좀 자제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구위 자체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좌완인데 뭐 150 중반 찍히고 그리고 제구도 잘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첫 경기는 아무래도 좀 호되게 뭐 신고식을 당한 느낌이고 이런 루틴만 조금 신경 쓴다면은 저는 KBO에서도 무조건 통하는 구위로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부터는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지금 키움 빠따도
너무나도 약합니다. 물론 두산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두 경기 다 1대 0이었고 얘네도 드럽게 못 치고 있고요. 특히 좌완 상대로도 약한데 오늘 좌완 파이어볼러를 만난다? 저는 아예 거의 건드리지도 못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카디네스도 말소가 됐고 임병욱도 말소가 됐고 해서 저는 약한 타선 뭐 더더욱 기대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키움 질 때 됐다. 이거는 키움이 두산 상대로 잘한 게 아니라 두산이 못한 겁니다. 두 경기 연속 1대0. 이거는 두산이 못한 거예요. 저는 뭐 질 때 됐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롯데도 사실 타격 흐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할 때 직전 SSG전도 그때 1-3알루였나? 나승엽이 그 병살 친 거, 혼병살 친 거, 그게 너무 컸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도 나승엽, 한화의 노시환 비슷해요. 그냥 혼자 죽으면 되는데 자꾸 병살 치고, 나승엽도 최악의 타격 흐름 보여줬는데 나승엽이 말소가 됐습니다. 아마 정운이 올라올 것 같은데 뭐가 됐든 나승엽보단 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윤동희가 어쨌든 타격감이 좀 올라와주고 있고, 그리고 키움 마운드를 상대라면은 그래도 롯데 빠따가 좀 살아날 확률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롯데 승에 만승, 5이닝 승도 보고요. 그리고 9.5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야구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야구 드디어 여러분 교일전 시작입니다. 인터리그 교일전 시작하고 딱 이 시기에 하죠. 인터리그 일단 이 교일전은 그 우승팀을 뽑아요. 우승팀을 뽑고 MVP도 뽑고 해가지고 뭐 상금도 받고 나름 그 동기부여를 주죠. 동기부여를 주는데 그만큼 변수가 많다는 점. 일단 작년에는 라쿠텐이 우승을 했습니다. 라쿠텐이 그렇게 좋은 흐름도 아니었는데 교일전에서 엄청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뜬금없이, 그래서 변수가 좀 많다는 점, 있다는 점. 그래서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니오넴 대 한신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넴 선발 쿠린 리앙, 그리고 한신은 사이키 등판합니다. 쿠린 리앙 4경기 동안 2승 1패 방어율 2.93. 얘가 첫 데뷔전 호되게 한번 털렸었잖아요. 근데 이때 1회부터 수비 실책 나오면서 애가 조금 흔들렸는데 그래도 잘 던졌거든요, 나름.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6회에 이제 홈런 맞고 좀 털리고. 근데 제가 얘 볼 보면서, 첫 경기 보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얘 이거 그냥 좀 적응만 하면은 나름 일본에서도 먹힐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3경기 상당히 잘 던지고 있습니다. 7이닝 2실점, 9이닝 무실점, 6이닝 3실점 이자체 기록하면서 나름 벌써부터 적응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쿠린리앙도 뭐 충분히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근데 다만 얘네 또 교일전 이런 게 또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은 낯설 수 있어서 그래도 오늘 뭐 어느 정도의 실점은 조금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신의 이제 사이키 9경기 동안 4승 4패 방어율 1.78로 뭐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방어율 자체는 뭐 아직 시즌이 끝나진 않았지만 작년이랑 페이스가 비슷하긴 해요. 작년 재작년이랑. 근데 저는 확실히 작년 재작년보다 지금 경기력적으로는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번 시즌 볼넷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작년에도 경기당 한 1.5개, 1.6개 요 정도의 볼넷을 내줬거든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2개 조금 안 되게. 근데 올 시즌 볼넷 페이스가 지금 경기당 3개 골이에요. 그래서 올 시즌 유독 이닝을 좀 못 먹어주는 경기도 많고요. 은근히 원래 사이키 하면은 뭐 그냥 7이닝은 밥 먹듯이 먹어줬잖아요. 근데 올 시즌 이 볼질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닝을 좀 많이 못 먹기도 하고, 그리고 피안타율이 뭐 극도로 낮은 것도 아니고 얘 경기 보면은 매 경기 위기가 있어. 근데 위기 관리 능력이 워낙에 좋으니까 땅볼 유도도 잘 하고 어찌어찌 꾸역꾸역 넘기는데, 저는 이게 이 어쨌든 지금 교일전 이번 주가 퍼시픽 원정이잖아요. 퍼시픽은 이제 지명 타자가 있기 때문에 사이키는 분명히 올 시즌 그 볼넷 내주고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분명 투수 타석을 이용하는
투수 타석에서 이제 그런 위기를 탈출하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게 과연 퍼시픽 지명 타자를 쓰는 제도에서도 과연 먹힐까? 이렇게 볼질을 하면은 저는 그게 약간 좀 불안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근데 얘가 또 교일전에서는 와, 깡패입니다. 왕이에요, 왕. 작년, 재작년 교일전 다 뛰면서, 그 많은 이닝 뛰면서 단 1실점 했거든요. 그래서 교일전에선 정말 강해가지고 사이키가, 그래서 그거 믿고 한번 이 한신을 보고 싶긴 해요. 지금 니오넴 타격감이 만약 엄청 좋았으면 저는 이거 니오넴 역배를 봤을 것 같은데, 지금 니오넴도 사실 최근에 홈런으로 좀 꾸역꾸역 점수 내지 타격감 자체가 되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이키는 어쨌든 피홈런이 많은 투수는 아니니까 저는 그래도 크린리앙보다는 사이키가 그래도 경험도 많고, 또 재작년에 리오넬 원정 가서 7이닝 무실점 기록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신을 보고 싶긴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부분, 올 시즌 유독 볼넷이 조금 많은데, 이게 투수 타석이 없고 지명타자 있는 니오넬 원정을 가서 이 위기관리 능력을 또다시 보여줄까? 저는 그거를 좀 중점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 한신승을 보긴 합니다만, 좀 사이키도 실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작년, 재작년만큼의 안정감 있는 투구 내용까진 아닌지라, 교일전에 워낙에 잘했던 사이키지만 저는 이번 교일전에서는 실점이 은근히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쿠텐 대 요코하마 볼게요. 분명 불안 요소가 조금은 있다고 봐요. 라쿠텐 선발 야후레, 그리고 요코하마는 아즈마 등판합니다. 일단 야후레, 일단 뭐 야쿠르트에서 라쿠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요코하마랑은 만난 적이 꽤나 있죠. 작년에 4경기 등판해가지고 1.1이닝 7실점, 홈에서 그 진구구장에서 한번 호되게 한번 털리고, 요코하마 원정 가서는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으로 뭐 상당히 괜찮게 던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진구구장도 아니고 지금 라쿠텐에서는 또 상당히 잘 던지고 있어서 지금 3경기 동안 방울 0.56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경기는 뭐 짧게 던졌고, 최근 2경기 7이닝 1실점 비자책, 그리고 7이닝 1실점 기록하면서 최근 컨디션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진구구장에서의 피칭이 아니기 때문에 전 또 요코하마 상대로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 던지는 거 봤을 때. 그리고 최근 요코하마가 어쨌든 타격감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그래도 사노랑 마키가 해결해주고 있거든요. 마키는 진짜 꾸준히 잘해주죠. 근데 이 마키가 이 야후를 상대로 유독 약해요.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키 타석에서 해결을 못 해준다, 이 야후를 상대로 좀 고전한다, 그럼 요코하마도 저는 은근히 점수 내기 빡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의 아즈마도 8경기 동안 5승 2패 방울 1.69. 아즈마 또한 뭐 워낙에 든든하니까 이닝도 뭐 잘 채워주고, 워낙에 승리 운도 잘 따라주고 하는데, 올 시즌은 약간 시즌 시작 전부터 뭐 이슈가 있었잖아요, 개인사에 대한. 그래서 그런지 올 시즌 경기력을 보면은 얘도 약간 사이키 보는 느낌? 얘도 위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은근히 실점이 좀 꾸준히 있습니다. 물론 직전 히로시마 원정은 3실점 비자책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3실점, 2실점, 2실점, 3실점 좀 꾸준히 점수는 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닝도 좀 길게 못 먹어주는 경기들도 꽤나 있고, 그래서 저는 아즈마도 이번 시즌 자체는 완전 안정감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하다. 저는 최근 컨디션만 보자면 야후레가 조금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아즈마도 마찬가지로 이제 퍼시픽 원정이다 보니까 지명타자가 있다 보니까 이 위기를 또 어떻게 좀 벗어날지, 그런 것도 좀 애매해서 저는 라쿠텐 역배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쿠텐 타격 흐름이 영 좋은 건 아닙니다만, 전 요코하마도 오늘 원정에서 뭐 그렇게 빠따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야후레가 이제 마키가 야후레 상대로 약한 부분, 거기서 좀 이제 흐름이 계속 끊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조금 과감하게 라쿠텐 역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쿠텐이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교일전만 되면 좀 미쳐 돌아갔다는 거, 그런 점도 봐서는 라쿠텐 승의 프랜승 그리고 언더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과감하게 보는 감도 있어요. 그리고 세이브 대 야쿠르트 보겠습니다. 세이브 선발 스미다 그리고 야쿠르트는 램버트 등판하죠. 일단 뭐 두 팀 다 타격 흐름은 썩 좋지 않아요. 썩 좋지 않고 그래도 세이브 스미다 8경기 동안 6승 2패 방어율 1.19 워낙에 잘 던지고 있죠. 이번 시즌 특히 홈에서는 방어율 0점대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오늘 선발 맞대결에서는 스미다는 워낙 이닝 자체도 잘 먹어주고 뭐 홈에서는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야쿠르트 빠따도 계속해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호투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얘가 교일전에서 야쿠르트 상대로 지난 시즌 원정 가서는 좀 털렸습니다. 하지만 뭐 진구구장 원정이었고 그래도 재작년에는 또 홈에서 야쿠르트 상대로는 나쁘지 않게 던졌고 오늘은 홈이다 보니까 또 최근 야쿠 빠따 흐름상 저는 잘 던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램버트도 올 시즌 7경기 동안 1승 4패 방어율 2.97 근데 얘가 원정에서 2경기밖에 안 치렀지만 방어율이 5점대 기록하고 있고 아무래도 램버트는 올 시즌 주니치 상대로만 무실점 2경기 가져갔지 나머지 경기들은 2실점 이상은 꼬박꼬박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닝도 6이닝이 한계죠. 왜냐면 얘도 좀 볼질을 해가지고 볼넷도 좀 있는 편이고 이 이닝 자체를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볼질을 좀 계속 하는 게 좀 불안불안해요. 그렇게 안정감 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삼진을 많이 잡는 유형도 아니고. 그래서 주자를 좀 계속해서 쌓아두고 WHIP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저는 안정감에서는 스미다가 무조건 훨씬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램버트가 일찍이 이제 좀 긴 이닝 소화하기가 힘드니까 일찍 내려가면은 야쿠르트는 또 불펜이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세이브가 좀 나아 보입니다. 어쨌든 두 팀 다 타격이 안 좋기 때문에 언더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이브 승 마이너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바 롯데 대 요미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바 선발 이시카와 그리고 요미우리는 이노우에 등판하죠. 이시카와 올 시즌 6경기 동안 0승 2패 방어율 4.03 좀 기복을 보여요. 직접 오릭스 원정을 잘 던졌지만 뭐 세이브 소뱅 원정에서는 연달아 털리기도 했고 좀 기복을 너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미 상대로는 뭐 재작년에 한번 소뱅이 있을 때 만나서 3.2 6실점 좀 호되게 털렸었고 저는 올 시즌 이시카와는 너무 불안해갖고 경기당 기복도 심하고 그리고 볼질도 좀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정감에서 너무 떨어진다 라고 보고 있고 이노우에는 나름 이닝도 잘 먹어주면서 뭐 적당한 실점 내에 그래도 잘 막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바 타격감도 영 좋지 못하고 좌한 상대로도 좀 약하고 하다 보니까 이 경기는 그래도 요미가 좀 잡아줄 것 같습니다. 요미 승에 마인승 그리고 오버 볼게요. 어쨌든 이노우에도 기본적으로 실점은 좀 깔고 가고 원정에서 조금 더 실점값이 더 높기 때문에 오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릭스 대 히로시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기가 재밌겠죠 여러분. 아무래도 쿠리아렌 오릭스 선발 쿠리아렌 친정팀을 상대합니다. 꽤 생각보다 꽤 일찍 만나죠. 어떻게 보니까 9경기 동안 4승 2패 방어율 2.20 기록 중이고요. 올 시즌 홈에서는 방어율 1.16 기록하면서 홈에서 상당히 안정적인데 최근 뭐 조금 흔들리긴 했어요. 근데 그게 다 원정 경기였다는 점, 지바 원정, 니오넴 원정에서 상당히 안타 많이 맞으면서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또 홈 경기고 또 히로시마도 타격감이 너무 또 죽어있죠. 얘네가 그나마 타격감이 안 좋을 때도 홈에서는 좀 터져줬었는데 최근에는 홈에서마저 너무 죽어있고 원정에서는 더더욱 타격감이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쿠리에 대해 잘 알잖아요. 히로시마가 본인들이 이제 데리고 있던 투수니까. 그래서 오히려 공략을 잘 할지 아니면 쿠리 입장에서 이 꽉 깨물고 할지 친정팀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뭐 지금 히로시마 빠따 상태 보면은
그래도 후자 쿠리아렌이 좀 이 꽉 깨물고 해서 잘 던질 확률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고, 그리고 히로시마는 이제 타마무라가 등판합니다. 타마무라 7경기 동안 2승 4패 방어율 3.62. 올 시즌 좀 기복을 타긴 하는데 그래도 시즌 초에는 되게 잘 던졌었고, 최근에도 뭐 긴 이닝을 먹어주진 못하지만 나름 안정적으로 막아주고 있긴 하거든요. 5이닝 1실점, 5.1이닝 2실점 1자책. 그리고 저는 오늘 의외로 투수전이 될 것 같은 게, 오릭스도 최근에 빠따 기복이 좀 있잖아요. 얘네가 최근 5경기, 최근 10경기로 봐도 좌완 상대로 너무 못 쳐요. 정말 심할 정도로 못 칩니다. 팀 타율이 1할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타마무라도 생각보다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좌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투수전 예상하면서 언더 보고요. 그래도 쿠리아렌이 홈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오릭스 승에 마인승 보겠습니다. 이거 마인 적어놓긴 했는데 마인보다는 저는 1무 접근도 좋아 보이거든요. 1점 차 승부 괜찮아 보입니다. 어쨌든 언더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소프트뱅크 대 주니치 한번 봅시다. 이 경기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아리아라 대 이제 와쿠인데, 아리아라가 제가 직전 경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토랑 그때 니오넴이랑 매치업 가져갔을 때 너무 주사위형 투수예요. 개인 컨디션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있고, 직전 니오넴 전도 8이닝을 먹긴 했지만 결국엔 4실점 기록을 했고, 너무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분석하기가 진짜 까다롭고, 그리고 뭐 주니치가 나름 최근에 타격감이 그렇게 안 좋은 정도는 아니거든요. 최근에 홈에서도 점수를 많이 냈고, 최근에 팀 타율 자체도 나름 잘 나와요. 잘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은근히 또 아리아라 상대로 은근히 점수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아라 또 컨디션 안 좋으면은. 그리고 저는 와쿠이가 오히려 최근에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와쿠이 올 시즌 4경기 동안 방어율 1.44. 아무래도 홈에서밖에 경기를 안 가졌지만 그래도 얘가 지난 시즌에 원정 성적이 더 좋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퍼시픽에 있었다 보니까 소뱅 상대로도 좀 많이 만났었죠. 그리고 뭐 지난 시즌은 뭐 안 만났지만 최근 맞대결은 이제 23년도에 원정 한번 가서 그때도 7이닝 1실점 깔끔하게 막아줬었고, 그래서 저는 최근 투구 내용 보면은 아리아라는 좀 못 믿겠어요. 아리아라보다는 와쿠이가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소뱅도 지금 타격감이 조금은 아쉽고 좀 안 터지고 있죠. 안 터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주니치가 또 근데 얘네도 뭐 타선이 또 원정 가서 또 귀신같이 식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워낙에 많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거 주니치 역배 한번 노려볼게요. 이거 소뱅 정배를 물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리아라 최근 던지는 꼬라지 봤을 때, 그리고 와쿠이가 생각보다 상당히 안정적이다. 저는 주니치 역배 좀 과감하게 보고 2.5 프레는 충분히 노려볼 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6.5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반 좀 어렵네요. 어쨌든 뭐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대선이라 뭐 낮부터 경기가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잘 골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